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며칠씩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평생 모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렵고 나이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지니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뒷담화와 험담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을 지키는 심리학적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침묵의 방패를 세우는 법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1000개의 대답을 가진 자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곧바로 해명하고 분노하고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려 하죠. 하지만 이는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죠.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을 다스릴 여유를 선물합니다. 이런 침묵의 힘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모임에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짧게 답한 뒤 "오늘 이 음식이 참 맛있네요 라고 화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해보세요. 또는 산책을 하며 마주친 이웃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시작할 때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뒷담화를 하던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 소모 없이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듯이 부정적인 대화를 슬기롭게 우회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도 당신이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기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일상은 더욱 밝고 건강한 대화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책을 읽으며 보내는 이 고요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고염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뒷담화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반응이 아닌 하루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그 상황을 돌아보면 더 현명한 대처 방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또한 침묵은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어왕에서 코델리아가 보여주는 고요한 위엄을 떠올려 보세요. 리어왕이 세 딸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시하라고 했을 때 언니들은 과장된 말로 아버지의 환심을 샀지만 코델리아는 진실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었기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아첨하는 말보다 더 큰 진정성을 담고 있었고 결국 작품 마지막에서 그녀의 진실한 마음이 입증되죠. 이처럼 때로는 불필요한 해명이나 변명 대신 침묵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뒷담화에 휘말릴 때마다 코델리아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지혜입니다. 2007년 개봉한 영화 버킷리스트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노인이 말기암 병실에서 만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연기한 두 주인공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두 노인이 인생의 후회와 미완성된 꿈을 나누는 장면처럼 우리도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뒷담화가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종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현자 공자는 나를 비방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뒷담화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타인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순간 그것이 건드리는 우리 내면의 상처나 두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저녁 10분간의 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들은 말들 중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 말이 특별히 나를 아프게 했는지 써보세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이런 성찰의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불안이 커지는 순간에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프루스트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은 우연히 마들렌 과자를 홍차에 적셔 먹는 순간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들이 있었고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경계선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고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카렌 블릭센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프리카 농장과 연인 데니스를 모두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착하며 붙잡는 대신 사랑하기에 놓아주는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것들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화 속 카렌이 상실 후에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듯이 우리도 관계의 종말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으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옙스키는 백치에서 주인공을 통해 과도한 선의가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미치킨 공작은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도우려 하지만 그의 과도한 개입과 무조건적인 선의는 오히려 주변 인물들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특히 나스타시아와 아글라야 두 여인과의 관계에서 모두를 구하려는 그의 시도는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의 부적절한 요구나 부담스러운 관계에 죄송하지만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은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보세요. 네 번째, 자기 서사를 만드는 힘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 테렌스 맥널리는 당신의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이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뒷담화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타인의 말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자서전을 쓰는 작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려 할 때 우리는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거나 지우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삶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챕터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는 실수와 후회도 있고 성공과 기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체 이야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가 그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주인공이 겪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은 결국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이야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작가이자 주인공입니다. 타인의 말로 우리의 이야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산책할 때 만난 이웃의 따뜻한 미소, 점심시간에 들은 좋아하는 음악, 저녁에 받은 자녀의 안부 전화 등 작은 일상의 기쁨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순간들로 옮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뒷담화나 부정적인 상황에 마주쳤을 때는 그날 일어난 긍정적인 일 5가지를 더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감사는 기억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뒷담화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순간들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에는 실수와 후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번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주인공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의 혼란을 이겨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뒷담화와 험담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이 내면의 정원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15분간의 명상을 추천합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 중에 잡념이 들거나 주변의 소음이 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그 생각이나 소리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친구가 된 사람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치 정원사가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좋은 양분은 바로 독서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가 남긴 고백록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까지도 숨김없이 털어놓은 자전적 고백입니다. 루소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주 한 권의 좋은 책을 선택해 읽어보세요. 책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